이 라즈베리파이 이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기기 중 하나였는데 N100이 나오면서 찬밥 신세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 라즈베리파이 지금까지 이걸로 노트북도 만들고 바탑 게임기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레트로 게임 전용 휴대용 게임기도 만들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진짜 PC 같은 작고 귀여운 케이스도 나와서 이런 걸로 PC처럼도 사용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윈도우 깔아서 윈도우 PC처럼도 사용해보고, 진짜 이 라즈베리파이로 할 거 다 해봤는데 한 가지 못 해본 거, 외장 그래픽 카드를 연결해서 게임 해보는 거. 이거 몇 개월 전에 한번 연구해보다 실패했는데 드디어 이게 되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요즘 제가 라즈베리파이를 또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인트로에서 나왔었던 휴대용 게임기도 만들고, 네, 이렇게 레고 게임보이도 라즈베리파이 제로 2W를 넣어서 게임보이 개조도 이렇게 하고, 뭐 라즈베리파이의 시대가 끝났다, 이 M100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이게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게 될 줄은 또 몰랐습니다. 이 M100 미니 PC 이제는 예전에 공동 구매하던 16GB 램에 512GB SSD 요런 구성으로 $90 후반대에 구매하던 그런 시대는 가버렸죠. 지금은 그런 구성으로 구매를 하려면 가격이 $200가 넘어가 버리는데, 또 달러 환율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M100이 또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아닌 시대가 와버려서 램값, SSD 값이 이렇게 오를 줄은 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제는 라즈베리파이가 좀 더 싼 편이죠. 라즈베리파이 8GB 램 요것도 사실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예전에는 10만원 초반대였는데 12만원 요 정도 가격이었는데, 요즘은 한 15만원 정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죠. 이 M100이 오른 것만큼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M100을 많이 썼더라면, 이제는 다시 라즈베리파이 5를 쓰는 게 더 오히려 나아지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가 오히려 역전되어 버린 이 라즈베리파이 5를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이 GPU를 연결해서 게이밍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즈베리파이 이런 식으로 미니 PC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정말 M100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죠. 이런 감성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라즈베리파이 OS로 부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요 케이스 이렇게 데이터 창도 나오고 정말 쓸만하죠. 디자인도 좋고, 라즈베리파이가 가성비가 한참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사치였는데, 이런 구성도 이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죠. 자, 제가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즈베리파이의 eGPU를 사용하는 거 작년 정도부터 할 수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 제프 기어링이라는 분이 라즈베리파이 쪽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AMD 그래픽카드를 라즈베리파이에 연결하는 방법을 맨 처음에 공개를 했었죠.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리눅스 커널을 리컴파일하고 리눅스 커널을 다시 빌드하고 이렇게 쉽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그래서 저도 한번 할까 하다가 그냥 너무 어려워서 하지 않았었는데, 간단한 코드 몇 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제프 기어링이 공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파이 500 플러스에서도 할 수 있죠. 이렇게 15줄의 패치를 통해서 파이 500 플러스에서도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한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AMD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제품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요번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파이 5, 그리고 심지어 락칩이 들어가는 라드사라든가 오렌지파이 이런 데서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 과정만 이렇게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 하기 전에 파이OS 13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12가 깔려져 있는데, 파이OS를 이 자체에서 업그레이드를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 정말 많은 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새로 설치해 주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NVMe SSD에 OS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오큐링크 어댑터를 꽂아야 되기 때문에 OS는 USB 드라이브에 해도 되고, 이렇게 NVMe SSD 어댑터를 사용해서
여기에 설치해도 되겠죠. 여기에는 256GB SSD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게임을 하려면 요즘은 뭐 256이면 정말 부족하죠. 그래서 최소 512는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512GB SSD를 하나 넣어서, 예전에 UMPC 많이 사용할 때 230 사이즈 SSD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세일하고 그럴 때마다 구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오를 줄은 또 몰랐죠. 상당히 사놓길 잘했는데. 네, 이렇게 USB 3.0 포트에 연결하고, 그동안 제가 라즈베리 파이 할 때마다 설명드렸던 건데, 파이 앱스 설치, 파이 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나오는 인스톨 명령어 터미널에 입력해주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파이 앱스를 통해서 이메이저를 설치해 주시고, 보조 프로그램 파이 이메이저 최신 버전을 통해서 파이 OS 최신 버전, 최신 OS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NVMe SSD 1TB 이렇게 나오고, 커스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네, 이렇게 OS 설치해 주시고, SSD에 설치해서 상당히 빨리 인스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료하고, 네, 일단 이 GPU 설치 완료될 때까지 전면 커버는 열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이OS 설치 다들 많이 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터미널을 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 줄 한 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OS 13 설치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 업데이트를 컨트롤 C 그리고 붙여넣기 엔터, 그리고 이제 4K 커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줄에 이 내용 붙여놓고 컨트롤 X, yes, 엔터, 수도 리부트. 다시 부팅하기 전에 이제 이 GPU를 연결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확인하고 드라이버를 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옥슈링크 어댑터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게 더 편해 보여서, 이거는 케이블이 평행하게 들어가는 거고 이건 수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제품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해본 결과 작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넣고 켰을 때 LED가 들어오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은 LED도 들어오지 않고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여기에 장착을 하고 이 GPU에 이렇게 옥슈링크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GPU 켜고 라즈베리 파이에 전원을 공급하면, 네, 이렇게 돌아가네요. 네, 여기 LED도 들어오고 하단에 HDMI 케이블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터미널에서 LSPCI라고 치면 이렇게, 네,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60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5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제프 기어링이 사용한 580-9505번이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있습니다. 580-9505 다운로드. 자,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서 현재 폴더를 터미널에서 열기 해주시고, 이 명령어 화살표 키로 엔비디아, 네, 이렇게 드라이버 인스톨이 진행이 되고, 네, yes, 오케이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명령어만 복사해서 붙여넣기 엔터. 네, 다운로드가 진행되면 이제 이 명령어들 한 줄 한 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실행되고 있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켜기 전에 전면 커버도 이쪽으로 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제 세팅이 다 완료가 되었고, 제프 기어링의 경우에도 이 GPU에서 HDMI나 DP 아웃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만 HDMI 아웃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돌아가죠. GPU는. 네, 부팅도 잘 되고 있고, 네, 이렇게 부팅이 완료되고 바로 이게 꺼져 버립니다. 이 GPU가 드라이버가 안 잡혀 있을 때는 도는데 드라이버가 잡히고 나면 이렇게 꺼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드라이버 제대로 잡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SMI. 네, 이렇게 RTX 4060 이렇게 잡힌 걸로 나오고, 네, 그런데 이게 러닝 프로세스는 없다고 나옵니다. 이게 아마 GPU가 계속 사용은 안 되고 필요할 때만 아마 돌아가는 형식인지, 어쨌든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라즈베리 파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 드라이버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이후에는 드라이버를 다시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업데이트는 안 하는 게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파이 앱스에서 게임에 들어가면 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팀을 설치를 해 주었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파이 요것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치를 해 봤고, 마인크래프트 파이 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라즈베리 파이 5로는 쇼트나 노멀로 해야 정상 속도가 나오는데 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프레임이 60프레임 이상인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네, 그래픽카드는 돌아가질 않고 있는데 저 멀리까지 바로바로 렌더링이 되죠. 자, 이것만 봐서는 훨씬 빨라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스팀을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라즈베리파이에서 돌리는 스팀 어떨지. 예전에도 뭐 실행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뭐 거의 할 수 있는 게임이 없었죠. 자, 빅픽처 모드로. 네, 뭐 실행은 사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CPU 자체가 상당히 낮은 사양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도 끊기네요. 아, 네. 툼레이더는 먼저 제가 벤치마크 테스트 돌리려고 해봤는데 안 되고, 자, 실크송 한번 해볼까요? 엑스박스 게임패드 연결하고, 네, 쉐이더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뭐 이렇게 GPU가 돌아가진 않는데, 네, 액박 버튼도 잘 작동을 합니다. 엑스박스 A 버튼, 아, 네, 이것도 잘 되네요. 상당히 느리죠. 네, 쉐이더 처리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여기로 돌아와 버렸는데 다시 계속하기. 오, 네, 나오네요. 자, 과연 라즈베리 파이에서 실크송이 돌아갈지. 예전에 닌자 거북이라든가 베어너클 4 같은 경우에도 안 돌아갔었는데 제대로. 네, 되고 이게 지금 GPU가 아직 작동을 안 하는데. 네, 이제 GPU가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오버레이가 좀 뜨면 좋을 텐데 이게 스팀 오버레이가 뜨질 않아서. 네, 이 정도면 그래도 플레이하기 아주 양호한 수준입니다. 전혀 끊어지지 않고 지금 60프레임으로 플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버레이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FPS 설정을 했는데 이게 또 안 나오네요. 자, 이제 게임 중에 게임의 왕 3D 마크 돌려보겠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걸로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몇 퍼센트나 나오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자, 실행. 스팀덱 이런 데서도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었던 BC250 여기서도 안 됐었죠. 자, 과연 될지. 튕기는군요. 역시. 네, 그러면 몇 가지 게임 더 깔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데스2도 실행이 잘 됩니다. 일단 그래픽 품질을
높음으로 놓고 1080p. 자, 과연 될지. 그래픽카드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네, 오버레이가 안 나오는 게 참 아쉬운데, 뭐 이 정도 게임들은 진짜 거의 뭐 완벽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D 게임만 해봤는데 이제 3D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3D 게임은 네, 뭐 좀 어렵죠. 1080p 환경에서 원활하게 게임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네,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게 한참 걸립니다. 튕겨버리는군요. 이게 램이 부족해서 그런지 램이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8기가 모델인데 이렇게 나중에 이 GPU 연결해서 게임할 줄 알았으면 16기가 모델 하나 사놓을 걸. 그때는 정말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때 가격이 정말 좋은 가격이었는데 못 사놓은 게 참 아쉽습니다. 이 GPU 사용하면 10에서 15% 정도 성능이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파이 PCIe 포트는 젠3이기 때문에 최대 속도가 985MB/s입니다. 최대 속도가 뭐 1기가가 안 되기 때문에 감소 폭이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픽카드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4060인데 5060 Ti 사놓고 아직 사용도 안 한 새 건데 한번 라즈베리파이에서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운영하면서 그래픽카드 개봉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사이즈가 딱 맞죠. 이제 아마 세계 최초로 라즈베리파이를 위해 개봉되는 RTX 그래픽카드일 것 같은데, 자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걸로 또 비슷하게 바탑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격투게임 버추어화이터 5. 여기서 계속 지금 넘어가질 않네요. 지금 몇 분 기다려 봤는데 이것도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트리플 A 게임, 나름 또 이런 RTX 그래픽카드에 최적화된 이런 게임을 하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쳐는 또 여기서 안 넘어가네요. 이거 계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혹시 빅픽처 모드라서, 이게 원래 위쳐는 런처를 띄우는데 빅픽처 모드라서 안 되는 건지. 자, 그럼 버추어 파이터도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버추어 파이터 5도 안티 치트가 들어가네요. 리눅스 스팀이라서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안티 치트 에러가 뜨는군요. 네, 역시 안 됩니다. 자, 그럼 위쳐 3. 네, 나왔습니다. 되긴 되는군요. 위쳐는 역시 RT가 될지 모르겠는데 RT DLSS가 안 나오네요. 게임 불가 수준이죠. 네, 뭐 DLSS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낮음으로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라즈베리파이에서 돌아간다, 뭐 이 정도 돌아간다,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도 위쳐가 된다. 튕기는 건가요 이거? 재부팅 되어 버리는군요. 네, 라즈베리파이에서 게임 돌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파이 5에 이 GPU 연결해서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고사양 GPU가 필요가 없는 게 워낙에 이 PCI 슬롯의 전송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GTX 16번대 뭐 그 정도 그래픽카드가 딱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네요. 드라이버도 잘 설치됐고 그래픽카드도 잘 작동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게임하기 어려운 게 좀 아쉽습니다. 뭐 2D 게임은 보신 것처럼 다 잘 돌아갔는데 3D 게임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로 라즈베리파이가 있는데 게임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이 GPU 뭐 이런 기기 사용 안 해도 되고 저렴한 이런 제품에 연결해서 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뭐 저렴하게
GTX 1000번대라든가 RTX 2000번대 낮은 번호의 제품들 뭐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오렌지파이 5 이 제품은 라즈베리파이 5가 램도 DDR4인데 이 제품은 램도 DDR5가 들어가 있고, 뭐 물론 예전에 제가 8기가 모델을 사긴 했어도 이것도 16기가 모델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못했는데, 이 제품의 경우에는 PCI 2.0 1레인인데 오렌지파이 5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의 경우에는 PCI 3.0 4레인 3000Mbps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요거 일반 모델인데 플러스나 울트라도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만약에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이 방법으로 해서 이 GPU 연결하시면 최대 3.9GB/s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면 3D 게임 뭐 일반적인 게임들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라즈베리 파이의 경우에는 PCI 속도의 제한으로 인해서 게임 속도가 안 나오는 점이 좀 아쉬웠지만, 저사양 게임들은 그래도 하데스 2 같은 경우도 뭐 1080p에서 60프레임 잘 뽑아주고, 실크송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저사양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 저렴한 그래픽카드 연결해서 게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라즈베리 파이에 이 GPU를 연결해서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게 뭐 중요한 거죠. 라즈베리 파이 6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시간상으로는 램 가격 때문에 못 나오겠죠. 아무래도 오렌지파이 5 플러스나 울트라 모델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렌지파이도 너무 비싸져서 뭐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네, 아무튼 그래픽카드에 엄청난 성능의 저하가 있었지만 그래도 라즈베리 파이의 가능성을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버펑크 2077 플레이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쳐는 되는데 사펑은 안 되네요.